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서 국내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동일 집단 격리 문제가 제기된 구로 요양병원 확진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나흘 전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후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전장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입니다. 이로써 이틀 전 감염 사실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5명이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일 집단 격리 문제가 제기된 서울 구로 미소들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37명의 감염 환자를 전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인력 34명을 지원해 남아있는 92명의 비확진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지자체와 해당 병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운데 가용 병상이 수도권 120개를 포함해 전국 217개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쯤 방역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가 2번 이상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낮춰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수용자와 직원들에 대한 4번째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수용자들을 태운 호송버스들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비확진자들을 강원 북부교도소와 대구교도소 등으로 긴급 이송하는 겁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4명 늘어난 7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전수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31명 중 27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된 17명이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66살 남성이 사흘 뒤 숨진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만성 신부전 등이 있던 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서는 앞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4차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37명. 법무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구속, 형 집행정지를 적극 건의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용자 등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춰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50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입니다. 전 세계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에서 또다시 38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20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8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날짜별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지난 13일 처음 1,000명을 넘어선 뒤 오늘까지 계속해서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 누적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다양한 집단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건데요. 다행히 최근 한 주간 신규 집단 감염 건수는 28건으로 이전 주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사업장이나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다만 종교시설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더욱 꼼꼼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었죠.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3명에게서 처음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다행히 이들과 접촉한 1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잇따라 확인됐는데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자들 스스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북반구 겨울철에 접어든 뒤 주황색의 미국 등 미주 지역과 초록색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77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열 기준이 37.3도로 낮아졌고요. 모든 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에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분들의 경우 새해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리입니다. 들으신 대로 서울에서는 오늘도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인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먼저 오늘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7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18,000명을 넘었습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동대문구의 어르신 시설 이용자 1명이 지난 27일 사망한 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졌는데요. 이용자 20명과 직원 8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의 와상 환자여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직접 접촉하는 상황이 많아 감염 위험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지난 27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그제까지 3명, 어제 7명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어제 확진자에는 산모와 신생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검사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교회에서도 지난 27일 교인 6명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35명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41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인 5명이 거주하면서 함께 숙식했고 크리스마스 전날과 당일에 다과를 포함한 소모임을 가진 것이 확인돼 현재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이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2주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서울에서는 어제 57명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망자도 5명 더 늘어 누적 사망자는 172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확진자가 300에서 500명대로 발생하고 사망자가 짧은 기간에 증가하며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시민들에게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봅니다. 오늘도 200명대 중반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한 가운데 이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전담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가 숨져 지금까지 모두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덕 기자, 이 경기도 역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연일 200~300명대를 오가네요.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77명 들어 누적 확진자는 14,22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200명대를 넘어선 이후 하루를 빼고 2,30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망자는 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은 고령자로 전담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특히 한 명은 코호트 격리 중인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에서 감염돼 최근 전담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해당 병원 확진자 11명을 전담 병상으로 옮겼고 현재는 확진 환자 10명과 의료진 10명 등 20명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 요양병원과 관련해도 어제 하루 18명이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5명으로 늘었고 이천 물류센터에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23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거점 병원이 잇따라 가동에 들어가면서 치료병원 병상은 1,144개까지 늘어난 가운데 847개가 사용 중입니다. 중증 전담 병상도 129개까지 증가했는데 요양병원 등에서 기다리던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으로 채워지면서 여유 병상은 27개입니다. 경기도 내 자택대기 확진자는 모두 74명으로 병상대기 37명, 생활치료센터 대기 37명 등입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모두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 국방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이 접종을 희망하는 카투사 장병과 한국인 군무원들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백신을 맞는 첫 한국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어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더나 백신 접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군 내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한국인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전제로 제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에 배속된 우리 군인 카투사와 미군 내 한국인 군무원 등은 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평택과 오산, 군산 미군 기지에 보급된 모더나 백신 초기 접종 분량은 어제부터 접종이 개시됐는데 1차 대상은 의료진과 응급요원, 사령부 지휘팀으로 복무하는 인력들입니다. 초기 물량은 500명 정도 접종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백신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이 접종을 받는다면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첫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등 주한미군에 근접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인들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는 다음 달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자와 검사 출신의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문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며 법률이 정한 대로 향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로펌 김앤장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명 이유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훌륭했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 다양한 법조 경력을 거쳐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대한변협 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어 최종 지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는 3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야당 추천위원들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과 추천은 무효라며 불복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또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천위의 의결과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했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한편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민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북부지검은 피해자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올해 7월 7일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여성단체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여성단체 대표가 이 사실을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게 알리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까지 고소 예정 사실이 알려졌고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후 임순영 특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라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데 남 의원과 임 특보, 시민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박범계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한정혜 의원,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과 해군작전사령관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고 국가보훈처장은 내일자로 임명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에 대해 담당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담당 경찰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찰 관계자들도 모두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 도심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르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정당뿐 아니라 후보자까지 특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 발언은 아직 정당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고 전 목사가 말한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개념도 어떤 정당을 말하는 건지 모호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부른 건 비유적 표현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발언도 정치적 비판일 뿐 입증 가능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공인이어서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다시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전 목사는 즉각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바다에서 37명이 탄 저인망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돼 해경이 밤샘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뒤집힌 어선은 강한 파도에 떠밀려 제주항 방파제에 부딪혀 파손되는데요. 사고 후 18시간이 지났지만 기상 악화로 선원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준영 기자,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해경이 선원들과 생존 신호를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 한림선적인 3위 명민호는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항 북쪽 1.3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는데요. 해경은 고무망치를 이용해 선체 타격 신호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선원 7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5명의 생존 신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3시 13분까지 6시간 넘게 30분 간격으로 선박에 신호를 보내고 10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침몰 방지를 위해 배에 부력을 더해주는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설치하고 8차례에 걸쳐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위 명민호는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 오늘 새벽 3시 47분쯤 제주항 서방파제에 부딪히며 파손됐고 결국 선원 7명은 모두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함선 9척과 헬기 1대를 사고 해역에 보내고 육상에 제주도 내 모든 해경병력과 소방, 해군 등 9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 과정에서 해경 구조대원의 어깨가 탈골되고 무릎을 다치는 등 2명이 다치고 고속단정 2기가 침수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 대응과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경부선 철로에서 화물 열차와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부딪혀 굴착기 기사와 공사 관계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 한 대가 철로 옆 비탈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천안시 풍세면 경부 상행선 철로에서 화물열차가 작업 중이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열차는 부산 신항을 출발해 경기도 오봉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인 44살 강모 씨와 공사 관계자 58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화물열차와 전철 기둥 등 철도 설비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천안역과 세종시 소정리역 사이 선로 아래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철도가 작업을 승인해 열차 운행이 통제된 시간은 새벽 3시부터였지만 한국철도에는 새벽 2시 55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굴착기가 선로를 점유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로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사법경찰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새마을호 상하행 2편과 무궁화호 상하행 2편의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다음 열차나 버스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차가 이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중간에 섰어요. 선로에서. 출근길이고 출장길이고 나 이럴 텐데 뭐 조치원까지 가서 또 갈아타라 이러니까. 또 천안역과 소정리역 사이 구간이 한 개 선로만 통행돼 열차 20여 편의 운행이 많게는 2시간 4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사고 8시간여 만에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소상공인에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를 거쳐 11일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안내 문자가 소상공인에게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도 시작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설 전까지 90%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팀목 자금의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거나 제한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9.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고 당분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제주와 울릉도, 독도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레 오전까지 호남 서부 지역엔 최고 30,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그 밖의 호남 지역에도 5에서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5,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